뚠뚠뚠뚠 시청 전에 구독 눌러줘.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 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2월 20일 목요일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33차가 건강보험 횟수 마지막 차수였는데 최상급 하나, 중급 하나, 중하급 하나 이렇게 3개를 이식을 했는데도 착상이 안 됐습니다. 0.15 임신이 종결이 됐고 요번에는 빨리 피검사를 갔어요. 사실 9일째 정도 되면 피검사에 나오니까 뭐 낮게 나오면 다시 가자 이런 마음으로 요번에 이제 토요일날 15일날 가서 피검사를 했는데 안 돼서 금요일날까지 약을 쓰고 토요일날은 약을 안 쓰고 토요일부터 약을 끊었더니 토, 일, 월, 화, 수 딱 5일째 이제 생리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34차를 시작하려고 상담하러 가고 있습니다. 요즘 난임방 카카오톡 방에 소란스러운 일이 있어갖고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34차를 시작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가끔 그래,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냐, 왜 나이도 많은데 그러고 있냐, 나 태어날 애가 불쌍하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것도 선을 넘는 거야. 네 인생이나 신경 쓰세요. 그러니까 매사에 보면 선을 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한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세요? 안 그래요? 의사도 포기하란 말을 안 하는데 왜 전문가도 아닌 그 사람이 그러냐. 담당 선생님이 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포기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저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겠죠. 근데 이제 임신은 아직 안 됐지만 뭐 배아 등급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아직은 제가 포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몸에 변화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동안 처음 시작할 때보다 오히려 지금 5년차 돼가는 지금 시점에서 건강적으로 조금 좋아진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시험관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고 몸에 좋은 것들 많이 챙겨 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시험관 하면 무조건 뭐 암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다 암 걸린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멀쩡하니까 일단은, 그리고 이미 암 수술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건강검진을 그러니까 피검사 같은 거를 6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의 건강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건강은 제가 원래 건강 염려증이 좀 있는 사람이라 좀 제 건강은 제가 좀 자주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이 걸린 것도 너무 바빠가지고 건강검진을 못 받고 2년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좀 걸린 건데 이제는 아무리 바빠도 건강검진 싹 하거든요. 1월 달에도 유방암 검사, 뭐 자궁경부암 검사 등등 막 온갖 검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시험관을 하면서 아무튼 조금 더 건강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병원에 갔다 와서 이제 어떻게 34차를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거를 뭐 하는 건지 아니면 휴식을 취하는 건지 선생님의 의사를 이제 들어봐야 되니까 일단 갔다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잘 다녀왔습니다. 초음파는 안 봤고요. 오늘 좀 대기가 길었어요. 평상시에는 1시간 이내로 끝나는데 오늘 대기만 1시간 정도 걸렸고 와, 오늘 진짜 북새통이었어요. 오늘 채취도 많았는지, 그러니까 진료 환자, 채취 환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였는데 어쨌든 1시간 정도 딱 기다렸다 진료를 받고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얘기를 한 게, 제가 차수가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신선하고 싶다 얘기를 했고, 선생님도 자기는 이번에 너무 배아가 지금까지 중에 제일 좋아서 기대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다고. 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실 제가 지금까지, 저는 제이다 보니까 저만의 그 기록들을 다 해놨는데 살펴보니까 물론 이제 0.1이나 2나 임신 안 되기는 마찬가지인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차수다 보니 그 2도 어떻게 보면 희망의 신호로 저는 좀 생각하는데, 냉동에서는 한 번도 제가 2 이상도 나와본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물론 0.1과
이에 차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냉동은 선호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차수도 끝났고 이제 경제적 부담감도 있으니 신선으로 하고 싶다 그랬더니 다 메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물론 채취가 돼야 알고 수정이 돼야 알겠지만 혹시 상황이 된다면, 혹시 전에 이렇게 신선하려다 취소된 거는 혹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내막이 준비가 너무 빨리 되거나 너무 느리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내막이 얇아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속도가 안 맞아서 빨리 자란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걸 약으로 조절할 수 없냐니까, 그 신선 같은 경우 약으로 조절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타이밍이 딱 맞아야지 이식을 하는데 그 타이밍이 안 맞아 버리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냉동을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약으로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해달라 그래서 약으로 그게 조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지 마음대로 가나 봐요. 어느 정도 한다고 하지만 타이밍이 안 맞으면 진짜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진짜 신선을 하고 싶은데, 상황만 되면. 근데 선생님이 또 장기 휴가신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마 휴가 전에 이식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근데 혹시 제가 들쭉날쭉해서 늦게 채취된 때도 있고 빨리 채취된 적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어쨌든 난포가 보여야지 문제니까 일단 5일 거 약을 먹고 화요일 날 진료를 보고 난포가 자라면 이제 주사 처방하면서 이제 서로 상의해서 맞춰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 대부분 뭐 별거 다 했어. 5일 배양은 안 커서 못했고 별거 다 해봤는데, 뭐 PGT 빼고, PGT는 상황이 안 돼서 못한 거고, 안 해본 방법이 2일 배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3일배 4일배는 넣어봤지만 2일 배양은 한 번도 안 넣어봤어요. 근데 또 이제 어떤 구독자께서 인스타에 자기 와이프가 남자분이신데, 와이프가 5일배도 안 되고 3일배도 안 되다가 2일배를 됐는데, 임신이 됐는데, 혹시나 그 방법을 안 써보셨다면 써보는 건 어떻겠냐. 근데 사실 저도 그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단은 지금 뭐 난포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채취가 된 것도 아니고 수정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 주사 처방이 들어가고 난포가 보인다고 하면 선생님한테 혹시 또 한 번 더 채취할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난소 PRP도 일단 더 해달라고 할 거고요. 어쨌든 요번에 난소 PRP 받은 게 효과가 있었는지 어쨌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상급이 나왔으니까 저는 난소 PRP를 한 번 더 할 예정이고요. 일단 선생님한테 신선으로 하게 되면 2일 배양 이식은 어떤가 한번 그걸 상의를 해보려고요. 일단 그런 게 목표입니다. 근데 뭐 내가 목표를 짠다고 해서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죠? 맨날 지멋대로 온 거. 난포가 보여야지 뭐 하는 거고, 보인다고 해도 채취가 돼야 되는 거고, 또 채취가 된다고 해도 수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넘어야 될 관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험관 저차수 분들은 아직 모를 수 있지만, 저같이 고차수고 들쭉날쭉 하는 사람은 시험관은 일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하고 아무리 백날 상의를 해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시험관이야. 그러니까 제이한테는 너무 힘들어. MBTI 요즘 제이냐 P냐 그러는데, 물론 P도 자꾸 실패하면 힘드시겠지만 제이 같은 경우는 약속, 계획이 어긋나면 되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사람인데, 이거를 인정하기까지 너무 힘들었어. 처음에는 내가 계획을 다 짰는데 막 뒤죽박죽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근데 이제는 제가 살려고, 제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시험관 하는 동안은 피처럼 지내자. 계획이 무슨 상관이냐. 내 뜻대로 어차피 안 되는데,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스트레스 받고, 그게 반복이잖아요, 무한. 그래서 이제는 그냥 좀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두는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선생님이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의사 전달을 했어요. 신선을 선호한다. 나는 선생님 휴가 가든 말든 난 신선을 하고 싶다. 약간 그런 걸 어필을 하고 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오늘 좀 기대를 하셨는데 또 안 되고 하니까 좀 제가 이랬어요. 말 서두에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는데 그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라. 제가 혼내긴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농담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혼내는 사람은 아닌데 가끔 이제 아이 그건 아니라고 이러실 때 있거든. 그래서 저는 또 선생님이랑 잘 맞아요. 뭐 이제 호불호가 갈리시는 분이라 어떤 분들은 선생님이 너무 버럭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이 악의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저한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절 불만이 없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에너지도 넘치시고 되게 적극적이고 사명감에 넘치시는 분이라. 아, 갑자기 선생님 홍보하는 것 같네. 일단은 지금 대기가 너무 길어서 더 이상 홍보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저희 담당 선생님의 후기는 카페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암암리에 후기를 안 남겨. 왜? 대기가 길어질까봐. 근데 실력은 있으신 분 같아요. 어쨌든 제가 한 번도 착상된 적 없는데 선생님 만나서 어쨌든 임신도 한번 돼봤고, 물론 유산되긴 했지만 유산은 뭐 선생님 몫이 아니라 배아가 뭐 이상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뭐 저는 그것도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면 포기하려고 했던 시점 중에 진짜 포기하고 싶은 시점이 있었거든. 근데 딱 임신이 된 거를 확인을 시켜줬어. 그래서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됐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선생님 되게 마음에 들고, 아무튼 선생님이 그러니까 오늘 좀 머리를 정갈하게 하셨길래, 원래 사적인 대화는 거의 안 하는데 그냥 오늘 머리가 되게 깔끔하니 이쁘길래 선생님 머리 스타일 오늘 되게 좋으시네요 그랬더니 아, 어제 머리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쑥스러워해. 또 자기 칭찬이나 이런 거는 되게 쑥스러워해. 그러니까 그 일적인 부분에서 되게 칼같고 정확하신 분이고 자신감 있으신 분인데 자기 얘기하는 건 되게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또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누가 길 가다 만났는데 뭐 실물이다 아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하고는 잘 맞고, 뭐 선생님을 바꿔보는 건 어떠냐 그러는데, 보통 손바꿈을 하는 이유는 각자 의사 선생님마다 자기가 고집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했을 때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손바꿈을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손바꿈을 또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선생님은요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나름의 엄청 루틴을 자기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을 안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는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이분은 저희 단톡방 멤버들도 보면 같은 약을 잘 안 써요. 그냥 굳이 이래. 아니 이 약을 써서 잘 안 됐는데 굳이 똑같은 약을 쓸 필요 있을까요? 하면서 자꾸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하셔. 그러니까 손바꿈을 굳이 안 해도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선생님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하시는 분들은 졸업해서 나가지 중간에 손바꿈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병원 단톡방 멤버들을 보면 거의 졸업해서 나가는 거지 선생님 손바꿈을 중간에는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5일 동안 약 먹고 화요일날 가서 볼 생각이고, 오늘 처방받은 약은 아지타스정, 클로미펜, 그 다음에 프레다정, 그 다음에 네나라정. 그러니까 두알. 그리고 아지타스정은 항생제, 오늘 내알 한꺼번에. 그리고 MC톨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요것저것 지금 이제 샀습니다. 아,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뭐 팁도 아닌데 서울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각 구마다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맹점, 되는 가맹점 확인하는 게. 그래서 제가 제로페이를 사가지고 이제 강동구 주로 시장을 이용한다 그러면 강동구에 가맹점들이 많잖아요. 그럼 강동구 거 제로페이 사서 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서울페이 같은 경우는 제가 동대문께 남아있길래 동대문 걸 샀어요. 그러니까 20만원 충전을 하면 카드 결제 되거든요. 근데 5% 할인돼서 19만원만 결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는 차수도 끝나서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서울페이를 어제 20만원을 충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만원을 충전했는데 19만원 결제. 그래서 오늘 이제 병원 앞 약국이 이제 서울페이가 되는 약국이에요. 미리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병원 앞 약국에서 이제 페이로 결제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조금이라도 아끼시는 거 신경 쓴다면 그 다니는 병원 앞에 약국이 서울페이 같은 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서울페이가 카드 결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누리 같은 경우는 현금 결제만 돼요. 전화가 와서 끊겼습니다. 무슨 말을 하다가 말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처방은 두알, 클로미펜, 레나라정, 그 다음에 프레다정 이렇게 받았고, 사이즈인이라고 왜
그 성장 호르몬 주사 있잖아요. 사이젠 맞나? 한번 볼게요. 지금 신호 걸렸으니까. 예, 맞아요. 사이젠이라고 있는데, 아무튼 사이젠 주사를 하나 처방받았습니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주사도 처치비가 사실은 있거든요. 얼마 안 하긴 한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사이젠도 집에 가서 맞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심전도 검사도 동네 내과가 조금 싸더라고요. 그래서 내과 갈 일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내과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흉부 엑스레이만 내과 가서 하고 여기서 심전도를 할까 하다가, 아, 번거롭잖아요. 어차피 내과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내과 간 김에 전에 찍었던 엑스레이랑 심전도 이거를 제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내과가, 저희 동네 내과가 엄청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뭐 링거 맞을 겸 해가지고 어차피 과배란 들어가니까 링거도 하나 맞고 간 김에 이제 심전도도 하고 그렇게 오려고, 이따가 이제 일 끝나고,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병원이 이제 점심시간 이제 걸리니까 못 가고, 일단은 출근해서 일을 해놓고 이제 내과 가가지고 심전도 찍고 이제 결과지 받아가지고 와서 병원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돈을 아끼는 거야. 뭐든 작전을 짜야 돼. 이제 차수가 끝났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